예. 회원가입이 여기서 사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대리님. 자,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KDR 00 몇 번이시죠? 004에 사인인.asp. 네, 회원가입하는 창을 만들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004번. 그러면 이 회원가입에 관련된 테이블은 뭐죠? 회원가입에 관련된 회원의 정보를 넣을 테이블은 아유, 엉뚱한 걸 연결했다. 004. 아, 여기 001인데? 친구. 자, 요 주소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SQL 19-004 com 로그인 TKDR ID TKDR 004 패스워드 13이요? 14 대통표. 연결. 자, 연결했고요. 004번의 테이블에는 OES 보드, OES 엠보드, TK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TK 테이블이 이제 회원 정보를 넣는 테이블일 거고, 이걸 보기 위해서 커리문으로 select 별표 모든 것 from TK 멤버라는 거를 쓰고 런을 해서 요런 컬럼들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번 넣었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고. 자, 그리고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MIDX, MNAME, MPOS, MTEL, MHP, MFAX, MEmail, WDate, CIDX, MPW 이렇게 있는데 요게 키가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기본 키가 되는 값의 역할을 할 거고 이제 이 회원의 이름, 이 회원의 직책, 포지션에 약간 M 포지션에서 MPOS 했고 일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팩스 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입력한 날짜. CIDX는 이 사람이 소속된 회사의 정보의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TK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는 회사 정보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태광 회사도 있고 다른 고객사들도 있고 그 회사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키가 되는 거랑 연결을 할 거고 MPW가 이 사람의 비밀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들어갈 컬럼입니다. 얘도 똑같이 MIDX는 자동 증가하는 거, 아이덴티티, 뭐 이거 프라이머리 키 이런 설정을 해놨고 MWDate도 이제 getDate라는 함수를 써서 굳이 내가 넣지 않더라도 서버의 날짜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셀렉트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입력한 값들이 나왔죠. 리뷰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처음 입력받는 곳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1번 라인이 바로 덕타입 HTML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HTML이 있고 헤드 영역이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여기 74번 라인까지 헤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좀 보자면 요번에서부터 뭐 8번 여기까지는 어떤 기본 설정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5번 캐릭터 셋 UTF-8이라는 거, 이거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그다지 필요는 없어요. 9번은 이제 타이틀. 이 타이틀은 브라우저상에 이 탭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번 라인은 파비콘, 아이콘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11번 라인은 부트스트랩에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겠다는, 부트스트랩 중에서도 CSS가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11번에 있는 부트스트랩은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12번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총 2개의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들어있느냐? OES sign이라는 함수와 input phone number라는 함수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input phone number라는 함수는 전화번호 형식의 입력을 받을 때 대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숫자 13자리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걸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이 OES sign, 예전에 처음에 문의 게시판에서 썼었던 validate form이라는 함수와 같은 역할인데, 각각의 입력칸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걸 입력하지 않으면 그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입력하라고 경고창을 띄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면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입력 처리하는 화면으로 여기서 입력된 값들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드 영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디 영역이 여기 이제 76번에서부터 쭉 이제 125번 라인까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영역, 뭐뭐.js로 끝나는 자바스크립트 영역의 부분을 반드시 슬래시 바디 위에다가 이걸 써야 된다. 딴 데다 쓰시면 안 된다. 슬래시 바디에 바로 위에다 써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 위에 이제 입력하는 칸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부트스트랩의 코드를 이용해서 쭉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면 꾸미기인데, 그래서 뭐 회원가입이라는 타이틀과 각각 입력받을 것들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인풋 형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 직책, 그리고 여긴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팩스 번호 입력하는 부분 만들어 놨고요. 이메일도 만들었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언가를 입력받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폼 영역, 폼이 열리고 슬래시 폼으로 닫혔는데 이 영역 밖에 있으면 절대 전송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폼 양식 영역에는 여기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폼 안에 3가지의 필수적인 속성이 있는데 네임과 액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임은 이 폼의 고유한 이름이 될 것이고요. 액션은 서브밋이라는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받아질 이 파일이 될 거고, 메소드는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 것이다. 우리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할 거다라는 전송하는 형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었던 input phone number라는 그 전화번호 형태의 거를 제공해 주는 거를 onKeyUp이라는 태그 밑에 이 함수를 써줬어요. 그리고 length라는 걸 통해서 13글자 이상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처리도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입력되는 값들은 이런 네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앞에 타입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일반적인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타입이 텍스트이지만
나중에 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걸 패스워드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또 이메일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컴퓨터상에서는 뭐 똑같이 나오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자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등록과 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등록이라는 버튼을 여기다가 만들어 줬고요. 이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온클릭 했을 때 뭘 하냐? OES 사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해서 OES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함수죠. 함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 뭐라고 영어로 이름 써 있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세미콜론 써 있으면 얘는 무조건 함수다. 예.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얘를 불러다가 쓴다. 내장 함수도 있고 외장 함수도 있다. 여기 지금 OES 사인은 무슨 함수다? 외장 함수다. 우리가 일부러 만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저쪽 여기 헤드 영역에 있는 OES 사인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요.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연습 삼아서 입력하는 것까지 김우영 차장님을 위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등록을 누르면 이름 입력하세요 나오죠. 우리 차장님 오셨으니까 김우영 직책 차장 전화번호 넣겠습니다. 더 이상 입력 안 되죠. 휴대폰 번호도 넣고 팩스 번호도 넣고 이메일도 넣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등록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사인인 DB로 넘어가서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잘 해가지고 이제 목적지인 사인인 DB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사인인 DB에서는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1번부터 사인인 db.asp를 열어보면 1번에서 6번까지 한글 처리를 한글이 잘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inc의 dbcon.asp를 include 했어요. dbcon.asp가 하는 역할이 뭐죠? 혜린 뭐죠? 비슷합니다. 네. 차장님 뭐죠? 예.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걸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cookies.asp라는 게 두 번째로 include 했는데, 얘는 오늘 하게 될 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쿠키 변수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게 cookies.asp가 할 역할일 거예요. 그리고 9번 라인에 있는 md5.asp라는 라인은 뭐냐면 암호화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md5라는 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암호화할 거를 이 md5 함수 안에 넣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로 변경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역할이고 include는 어떨 때 쓴다고 했습니까? include는 왜 쓰죠? 혜린? 똑같은 거를 네, 맞습니다. 예, 같은 코드를 굳이 두 번, 세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include라는 형식으로 불러오는 거죠. 자, 이제 10번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렸고 하나의 통신 라인을 연결했어요. 연결고리를 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전 화면에 signin.asp에서 이름과 mpos, mtel, mhp, mfax, memail, mpw 이 값들을 리퀘스트 해서 받았죠. 자, 리퀘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했어요. 맞죠? 리퀘스트라고 영어로 써있고 지금 가로 열고 닫고 했죠? 함수죠? 자, 이 안에 어떤 이름을 받을 건지 이렇게 이름을 써서 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받은 거를 이 signin db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저장을 해줘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AAA라는 변수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넘겨받은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에다가 만약에 요 사인인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SQL에서 갖고 있는 그 작은 따옴표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encode str이라는 함수를 한 번 더 묶었죠. encode str이라는 함수 안에 request라는 함수를 이렇게 넣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16번에서 22번 사이에 특이한 거 있는데 혹시 차장님 발견하셨어요? 김용찬님? 다른 거하고 좀 다르네. 맞아요. 패스워드입니다. 자, 얘는 request라는 함수로 했고 encode str이라는 함수에 넣고 다시 한번 md5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금 각각 이렇게 지금 signin db.asp에서 넘겨받았고 그걸 각각의 변수에 저장했고 각각의 변수에 저장된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response.write라는 걸 썼습니다. 자, 여기 32번에 response.end라는 걸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 값들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하고요.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뭐 이메일, 비밀번호,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등록을 누르면 요게 넘겨받은 건데 다 그대로 잘 넘겨받았죠. 문제는 요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로 변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이 MD5가 갖고 있는 역할이고 이 변환되는 방식은 요 INC에 있는 MD5라는 코드가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열어보면은 아주 복잡한 코드의 형식을 이용해서 암호화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저 MD5라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 복호할 수도 있겠죠. 방금 저 띄워놓잖아요. 변환한 함수로. 네. 그걸 보고 그 비밀번호를 맞출 수가 있네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맞추는 거를 복호화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같으냐를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입력된 것들을 우리는 이제 insert int라는 SQL 문을 이용해서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때는 insert int라는 걸 쓰고 테이블의 이름을 쓴 다음 가로 열고 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을 씁니다. mname, mpos부터 해서 mpw까지 쓰고 그 다음 values라고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입력할 변수들을 넣었죠.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OSQL이라는 변수에 insert into로 할 수 있는 명령문을 이 변수에 집어넣고 41번 라인에서 실제 이 OSQL이라는 변수를 실행해라 dbcon.execu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역할을 41번에서 했습니다. 이게 처리된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완료라는 글자를 띄워줬고요. 다시 signin.asp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요게 지난번까지 한 회원가입이었어요. 이제 이 회원가입한 거를 로그인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을 뭘로 만들까요? 로그인하는 파일을. 뭐 login.asp 이렇게 만들까요? 그리고 뭐 사인인에 있었던 이 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은 전화번호 필요 없겠죠?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전화번호 여기 사인해서 있던 거 필요 없는 거 뺐고 여기다가 회원가입도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고 비밀번호만 남겨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로그인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이제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만들 거고요. 회원가입은 signin.asp로 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띄워볼게요. 자, login.asp 하면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직책이 아직 남아있네요. 직책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화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하고 조금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름 뭐 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밀번호가 보이잖아요.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타입을 패스워드로 만들어 놓으면 네, 알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나 아이디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뒀고요. 이거 누르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끔 한 거죠. 여기다가 로그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로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서로 각각의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회원가입에서 로그인이 있고, 로그인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자, 이렇게 모형 하면은 너는 뭐 어떻게 되게 되겠죠? 자, 이 로그인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함수 바꿀까요? O 로그인으로 바꿀까요? 이걸로 바꿀게요. 자, 함수 이렇게 바꾸고, 자, 요 위에 함수 있는 거, 자, 얘도 이제 바꾸고 이름. 자, 제가 가만히 보면 웬만하면 쓰는 거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를 주로 할 겁니다. 오타 방지를 하지 방지 때문에. 자, 이렇게 포지션까지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폼 이름도 바꾸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O 이렇게 바꿀까요? O 로그인 F로 바꿀까요? 자, 폼 이름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document.o 여기 폼 이름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얘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확인하는 곳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엉뚱한 걸 붙였어, 지금. 죄송해요. 로그인 저야 그쵸. 그죠? 로그인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요. 괜히. 혼날 뻔했네. 자, 이렇게. 그러면, 직책. O 로그인. 그리고 얘 O 로그인이라고 하고, 폼 이름 O 로그인 F 이렇게 폼 이름 썼고 쓰고 썼습니다. 자, 전송될 곳 로그인 db.asp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얘도 사인인 db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사인인 db 전체 불러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로그인 DB 이제 여기 쪽에서 뭐뭐가 오죠? 이름하고 패스워드만 오잖아요.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처음이니까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김호영 딱 누르면 이렇게 이름하고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근데 네, 이게 그 전에 썼던 DB, 뭐 큐보드 DB나 엠보드 DB에서 SQL 인서트 저기 앞에 있는 SQL 앞에 지금 5가 붙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의미가 그 지금 앞에 로그인 그 약자를 써서 지금 그 SQL 칩을 따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엠보드 할 때랑 엠보드 DB랑 큐보드 DB 큐보드 DB 할 때는 그냥 SQL로 해서 인서트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OSQL이라고 해요. 이게 틀린 점이 얘는 변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가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었어요. 마치 항상 SQL이라고 썼기 때문에 반드시 SQL로 써야 할 것만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은숙 대리님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바꿔도 된다, 변수를. 그리고 앞쪽에서 여기에서도 뭐 여기 뭐 밸리데이트 폼이었었잖아요. 항상 꼭 밸리데이트 폼 아니어도 된다. 그냥 내가 이렇게 지어주면 된다, 이름을. 이름만 각각에 똑같이 지어주고 걔를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름도 바꿔보고 폼의 이름도 바꿔보고. 저게 5가 들어갔으니까 SQL에 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틀린 거예요. 아예 그냥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각각의 아이들로. 너는 길동이고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각각의 이름인 거예요. 그냥 뭐 차장님 이름이 김호영, 제가 이관인 것처럼 그냥 각각의 이 함수, 저는 함수 형태를 친 더 O 로그인은 함수의 이름인 거고, 얘는 여기 폼의 이름이 O 로그인 F인 거고, 이쪽에서는 이 쿼리문을 저장한 변수의 이름이 OSQL인 거죠. 이 변수를 여기서 실행을 한 거죠. 좀 바꿔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큐보드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앞에다 Q, SQL 써도 되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K 했을 때는 네. 대신 SQL 입력할 때는 똑같은 그냥 K, SQL이냐 Q, SQL이냐 똑같은 거 그냥 그렇죠. 집어넣는 거죠. 이제 여기를 OSQL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OSQL이어야 돼요. 여기를 뭐 KSQL이라고 했든 뭐 KKK라고 했든 그렇게 쓰면 여기가 항상 또 이름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잘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싹 지우고, 이렇게 이제 SQ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뭐라고 만들까요, 이름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오뎅 거니까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OPSQ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럴 때는 이제 select라는 걸 통해서 mname과 mpw를 불러올 거예요. 어디서? from tk 멤버에서, 그다음에 where 이제 이름과 비밀번호를 좀 가져왔잖아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mname은 자, 여기 지금 mname이란 변수가 있잖아요. 이
ASP 안에서 변수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 안에 변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서 얘를 이제 불러오는 걸 할 건데, 불러오는 거는 요 리스트에 있는 거랑 잠깐 갖다가 복붙해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 rs 오픈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end if rs.close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s라는 걸 한번 쓸게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얘가 OPSQL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s.open SQL 돼 있는 거를 여기도 OPSQL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변수에 있는 걸 연달아는 게 되는 거죠. 얘랑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좀 뽑는 거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이름 쓸 수도 있으니까. 있는 경우가 여길 거고 없는 경우가 이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없으면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res response.write라는 걸 써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alert이라는 거, alert 함수를 쓸 거예요. 동일한 이름이 계정이 없습니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름 다시 쓰라고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history back이라는 걸 쓰면 바로 전 화면으로 넘어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먹히고 막 한참 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려면 history back을 쓰지 않고 우리 항상 썼던 location location.replace 라는 함수를 쓰고 이 함수 안에 내가 갈 곳 logoin.asp 이렇게 쓰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해볼게요. 그래서 땅 했는데 좀 에러가 났네요. 보자. 35번. 예,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완료가 돼버렸어. 이것도 없애놔야 되는데. 자, 로그인으로 가서 없는 사람 써볼게요. 김철수. 그러면 동일한 이름의 계정이 없습니다. 알려주고 다시 뒤로 가게 하죠. 그러면 얘는 김호영. 패스워드 다른 걸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제는 패스워드를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지금 RS로 오픈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들어있는 이름과 비밀번호잖아요. 자, 이걸 한번 여기서 리스폰스 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mname. 자, 여기서 지금 구분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mname과 pw와 이 위에 있는 애는 다른 애인 거죠. 이 위에 있는 애는 전 화면에서 넘겨받은 값인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애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애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할게요. 앞에 D라고 붙여볼게요. 동일한 화면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덮어 씌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값은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 나왔어요. 자, 이름 여기는 이제 전 화면에서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김호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얘랑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암호화된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조건 하나 줄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MPW와 DMPW가 같다면 그러면 동일인인 거잖아요. else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가 넘어가 볼게요. 같다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여기는 비정상인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알려줄 겁니다. 비정상인 상황에 대해서 response 좀 right 스크립트 하고 alert 이번엔 뭐라고 써줘야 되죠?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히스토리 백을 하든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를 하든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그걸 그렇고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제가 트릭을 하나 쓴다면 넘어갈 때 어차피 비밀번호는 틀린 의미 없는 애지만 이름은 좀 의미 있잖아요. 두 번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앱네임 여기는 넘겨받았던 앱네임을 다시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로그인.asp에서 앱네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기서 앱네임은 어차피 처음엔 없으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뺏겼을 때 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밸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변수로. 이러면은 잠깐 이상 넘어갈게요. DB에서 지금 비밀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작동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가 좀 서로 다르니까 새로 고침 계속하면 이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비밀번호가 다릅니다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이고 김우영 넘어가는데 는을 안 썼네 제가 이거 는이라고 썼어요. 김우영 다른 거 썼어요. 여기 다릅니다. 얘를 개수로 뒤로 넘어가서 두 번 쓰지 않아도 되게 나 비밀번호 실수로 잘못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만 다시 입력하라고 1111 이렇게 쓰라고 딱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잖아요. 둘이 암호화된 게 같잖아요. 1111이 같은 게 아니라 암호화된 게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아이디 이제 이름과 비밀번호가 같은 거야. 이젠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 하나 찾아볼게요. 자, 몇 개를 좀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건데, 회원 정보 중에 어떤 걸 좀 쿠키로 남겨놓으면 좋을까요? 이름하고, IDX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있는 MIDX가 되게 중요하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MIDX, 이름, 그다음에 CIDX가 있으면 CIDX 정도가
항상 쿠키로 남겨져 있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IDX와 우리는 mname과 비밀번호는 쿠키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CIDX 아직은 지금 넣지는 않고 있지만 회사 정보,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정보가 있는 세 가지의 값을 쿠키로 넣는 건데 이 쿠키로 넣을 건 얘네들인데 일단은 지금 이름하고 패스워드만 좀 가져오고 있으니까 제가 MIDX도 이렇게 가져오게 할게요. 그리고 MIDX도 DMIDX라고 하고 RS 2번째 라고 하시고 하고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쿠키로 저장할 때는 이 코드를 써요. response.cookie 이건 처음 보는 걸 겁니다. response.cookie라는 거를 쓰고 가로 열고 두 가지의 가로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패밀리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쿠키를 굉장히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한 3개의 정보만 쿠키로 저장하지만 나중에 정말 다른 각각의 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일단 기본 정보니까 제가 이제 TK라는 뭐 패밀리 네임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카테고리 안에 MIDX를 넣을 건데 얘는 쿠키로 저장되는 변수라고 해서 앞에 대문자 C 언더바라고 제가 그냥 붙이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얘는 쿠키 변수다 이런 뜻이죠. 이 클라이언트 PC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쿠키처럼 저장되는 변수다. 그래서 C라고 이제 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mname 그리고 MIDX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거를 이뤄서 3개 해서 지금 dmname이라는 아이를 c 언더바 dmname이라고 넣고 비밀번호 필요 없는데 비교만 하려고 하는데 이름하고 MIDX, CIDX 하나 더 가져와야겠네. CIDX 3 앞에다 D라고 변수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름 했죠? MIDX 했죠? DCIDX 또 이렇게 되면 지금 패스워드를 제외한 이름과 이 사람의 키와 회사 소속된 정보의 키 요 세 가지를 각각 C 언더바 뭐 DM 네임, C 언더바 MIDX 이렇게 바꿀게요. 똑같이 C 언더바 DMIDX 이렇게 이런 거 같죠. 이 변수들을 요 변수로 쿠키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지? 전혀 다른 파일로 하나 가볼게요. 그래서 main.asp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db 로그인하고 이제 잘 됐어. 로그인 잘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안 해줘도 되겠지만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크립트도 쓸 거예요. 그래서 달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또 뭐 써야죠, 혜림씨? location. replace repr ac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main.asp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main.asp는 아무것도 없지만 파일은 있죠. 자, 실행해볼게요. 비밀번호 같죠 지금? 누르면
아이고야, 에러가 났네. 35번이 잘못됐대요. 얘가 잘못됐대요. DCID. 요건데? 요거. 미스매치 옵젝트. 잘못 쓴 게 있나요? 잘못 쓴 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석 처리할게요.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고 메인.asp 이동하죠. 그런데 얘는 왜 잘못됐을까요? 뭔가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코드상에 여기서 썼던 변수가 좀 꼬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C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번. 여기도 이렇게 되고 상수로 넣어보겠습니다. 요 변수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DCIDX라는 변수가 뭔가 다른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코드랑 뭔가 좀 꼬여버린 것 같아요. COM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잠시 바꿨다가 이렇게 다시 여기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오, 그래도 그러네. 그러면 요거는 회사 정보는 다음에 제가 좀 고쳐가지고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마술이 생기는 거예요. 자, main.asp에 들어가서 보면 자 이제 cookie.asp 우리가 맨 위에 항상 썼던 요 cookie.asp가 하는 역할이 이제부터 생기는 건데 여기에 요것만 있던 거를 이제 하나의 코드를 더 추가할 겁니다. 아까 넣어놨던 여기서 cookies.asp 이거를 불러올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C, D 네임이 있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불러올 건데 우리가 저장할 때 이렇게 하고 TK라고 아까 패밀리 네임을 썼고 CDM 네임이라는 쿠키를 저장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리퀘스트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다시 CDM 네임이라는 이 변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는 쿠키라는 변수 집어넣고 쿠키에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이제 cookies.asp입니다. 하나 더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어넣었던 게 이 midx midx 또 이렇게 불러올게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mname에서 mname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이용해서 써볼까요? 제이보드 엠비엔트를 불러 뭐야 이건 하다 말았네. 엠보드 리스트가 좀 잘 만들어져 있나? 얘가 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코드를 mname에 가져올게요. 그리고 지금 필요가 필드를 지우고 샘플이라고 할게요. 쿠키가 있네요. 자, 여기 제가 엠보드 리스트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메인에는 뭘 넣냐면은 요거 한글 처리하는 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연결, 쿠키 하는 불러오는 거. 자, 얘가 뭐냐? 방금 전에 추가했던 요거 이거는 작은 따옴표 에러 방지하는 그거였고 이 두 가지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이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 얘도 아직 안 쓰니까 또 안 쓸게요. 얘도 이제 뭐 지금 안 쓰니까. DB도 일단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빼놓을게요. 근데 얘는 기본이니까 넣어놓죠. 자, 그리고 요 헤드 안에 이제 필요한 것도 넣어있고, 바디에 그냥 단순하게 부트스트립 하나 이제 넣어놨어요. 그러면 샘플하면 이거밖에 없죠. 자, 우리는 아까 로그인 db.asp만 있었고 얘는 main.asp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변수 뭐였죠? cmname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 사람의 키값 넣으면 이렇게 기모형 이 키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요게 전혀 다른 파일에서도 내가 저장된 쿠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전에 했던 엠보드 DB 같은 데서 이 사람의 듀티네임이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넣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 c 언더바 네임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가져오지 않아도. 쿠키를 쓰면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쓰다가 이 사람이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 더 이상 뭐 한대 공용 PC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데 뭐 A라는 사람이 있다, B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아웃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로그인 된 상태고 여기다가 로그아웃 버튼까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은 좀 단순해요. 그래서 네. 버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살짝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이름은 로그아웃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logout.asp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logout.asp 하나 만들고, 이것도 제가 오래돼가지고 로그아웃 가져와서 볼게요. 자, 로그아웃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쿠키로 가져왔었던 게 지금 TK의 mname 그리고 midx TK 그리고 자 TK라는 패밀리 네임을 expired 하는 거 요거 하나 해주고 다시 main.asp로 이동하는 거 쓸게요. response.write 스크립트 alert 항상 쓰는 거죠. location.replace alert에다가 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좀 전에 봤었던 main.asp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 main.asp 이름과 이게 있었어요. 로그아웃 누르면 여기야.
index.esp 파일. 김호영. 자, 로그인 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 사람의 이름과 키가 쿠키에 있는 걸 불러왔고요. 로그아웃을 눌렀습니다.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그 한글 그걸 안 써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한글이 깨졌고 확인 누르고 다시 메인으로 가면 이게 사라졌죠. 네. 이게 이제 쿠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을 눌러서 쿠키를 지우거나 또는 다시 로그인해서 쿠키를 만들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굳이 내가 매번 뭔가 입력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또는 아마 TK 멤버에는 어떤 권한 정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사람이냐, 다른 외부의 사람이냐 이런 권한 값도 있어서 그 권한에 따라 그 쿠키에 있는 그 권한 정보에 따라서 뭐 이 사람한테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로그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궁금한 점? 로그아웃 다시 한번 로그아웃. 들써갖고 어. 아, 그거 쓰셨어요? 지금 인덱스 아, 이거 내가 아까 그 한글 깨졌던 것 때문에 그거 좀 더 그러니까 녹화했어요, 지금. 응. 그래서 있는데 요거를 써서 메인 로그아웃을 조금 아까 깨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넣을게요.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을 TV도 우리 안 쓰잖아요. 그래서는 이렇게 해놓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쿠키도 불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불러와야 되나? 불러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해보겠습니다. 기모형 다시 가보겠습니다. 버튼 하나 더 만들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만들죠. 로그인. 로그인 이동 누르면 여기로 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얘는 이제 크롬에서 이거 아이디랑 비밀번호 너 맨날 쓸 거니까 저장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로그인 정보인지 알고. 자,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이게 쿠키를 가져왔죠. 로그아웃을 누르면 사라졌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이제 로그인 통해서 이제 쿠키 저장하는 부분을 했잖아요. 오은숙 대리님이나 요거 지금 회원 가입하면서 지금 보면은 셀렉트 TK 멤버를 하면 또 여러 명의 지금 리스트가 나올 거잖아요.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를 만드셔야 되겠죠. 여기 로그인 했으니까 회원 정보 리스트 목록 보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원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만드셔야 되고 상세 보기를 만들 거고 수정하는 화면 만들 거고 삭제하는 거 만드실 거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게시판 만들기를 할 때는 쿠키가 이미 이제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쓸 거잖아요. 그때는 유저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MIDX 값을 이름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IDX 값 하나만 그 게시판 테이블 새로 만들 거잖아요. 게시판 테이블에 MIDX 넣는 컬럼을 만들고 그걸 넣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불러오게 할 때는 이제 조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테이블이 하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게시판부터는 그 TK 멤버라는 테이블과 새로 만들게 될 게시판 테이블을 둘이 조인을 해서 하나처럼 쓰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MIDX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이때 이제 6번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쿠키 저장하고 이젠 여기 게시판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회원 정보 리스트랑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차장님? 네. 예. 요거 이렇게 좀 바꿨어요. 로그아웃을 해보려고 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젠 글씨가 나오죠. 로그아웃 됐습니다. 로그인 돼서 제가 뭐 소리통 있었나? 이렇게 누르면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하고 이제 튕겨서 나오겠죠. 그리고 엉뚱한 비밀번호 누르면 또 다르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이 이름은 계속 따라서 오니까 좀 편하잖아요. 두 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맞는 비밀번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쿠키 저장돼 있고 로그아웃하고 아마 이 샘플 화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그 목록이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차장님 여기 보시면 되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요?